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런 버핏의 파트너, 그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사상가죠. 찰리 먼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가난한 찰리의 연간 발췌본인데요. 먼거는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요. 더 나은 결정을 내려려면 이 세속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늘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그 세속적 지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먼거가 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고 또 흔한 판단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핵심 사고방식, 특히 어학문을 넘나드는 사고 모형,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어떻게 다뤘는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또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실질적인 힌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그 먼거 접근법의 핵심은요.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러 학문의 가장 강력한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잘 엮어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생각보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존재인지 이걸 깊이 파고들고 비합리성? 네, 그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가 어떤 생각의 도구들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원칙, 바로 다학문적 사고 모형의 활용인데요. 먼거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경계한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같은 주요 학문들의 핵심 아이디어, 이걸 이제 사고 모형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머릿속 연장통에 딱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여러 모델을 아는 걸 넘어서요. 이 모델들을 격자 틀처럼 엮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격자 틀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의 규모의 경제 개념. 이걸 꼭 사업 전략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나 개인의 커리어 관리 이런 데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또 생물학의 피드백 루프 개념은 기술 발전이나 조직 문화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특정 분야에 딱 갇히지 않고 가장 유용한 개념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문제의 본질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죠. 와. 먼거는 심지어 물리학의 엔트로피 개념을 사업이 결국 쇠퇴하는 경향, 여기에 연결하기도 했어요. 와, 그렇게 여러 분야의 개념을 막 연결해서 본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먼거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야가, 심리학이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조차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를까? 먼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한 25가지 정도 되는 심리적 경향성, 이걸 정리했죠. 25가지나요? 네, 예를 들면 보상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생각이 확 쏠리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 편향. 네네. 혹은 그냥 남들이 많이 하니까 혹은 믿으니까 따라하게 되는 사회적 증거 편향 같은 것들이요. 이런 편향들이 우리의 판단을 얼마나 강력하게 왜곡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확 와닿는데요. 공감이 가네요. 그럼 이런 편향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걸 안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닐 텐데. 물론 아는 것이 첫걸음이죠. 근데 먼거는 거기서 딱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투트랙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투트랙 분석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방금 말한 이런 비합리적인 심리 요인들이 결정에 미칠 영향을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동시에 고려한다. 그렇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마치 그 다윈이 자기 이론에 반대되는 증거를 막 찾아 헤맸던 것처럼 자기 생각의 약점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특히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지성을 마비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했고요. 자신의 오류를 일부러 찾는 태도라.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먼거가 제시한 또 다른 실용적인 도구로 뒤집어 생각하기, 영어로는 inversion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것도 아주 강력한 사고도구죠. 뭐냐면 성공하는 법을 바로 생각하는 대신에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실패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패하는 방법을요, 반대로. 네, 반대로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는 뭘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를 들어 행복해지는 법 대신에
멍거가 예전에 강연에서 말했듯이 끔찍한 불행을 보장하는 방법들, 이걸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하, 재밌네요. 네. 그러면 뭘 피해야 할지 그 함정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문제를 거꾸로 봄으로써 오히려 핵심을 파악한다. 이야, 이것도 정말 신선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조언으로 체크리스트의 활용을 또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요? 아,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륙 전에 수많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감정이나 편견에 막 휩쓸리기 쉬운 순간에 기본적인 원칙이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실수를 줄이는 안전장치. 네,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오늘 찰리 멍거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 학문을 넘나들면서 큰 그림을 보는 다학문적 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 함정을 경계하는 오판의 심리학, 그리고 문제를 뒤집어 보고 또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그런 실용적인 도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그렇죠. 멍거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의 근육 자체를 단련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생각의 근육이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정신적 도구들이 당신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좀 더 명료하게 분석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멍거는 엄청난 지성보다도 오히려 어리석음을 피하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 주변에서 혹은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멍고의 생각 도구들이 그 실수를 피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